세계 사람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인물열전. 박 대표님, 오늘은 누구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오늘가가 아니고요. 전문 경영인 중에서 이번에 신규 대기업의 전문 경영인으로 취임한 분 중에서 이제 좀 눈여겨 볼 만한 분들을 한번 시리즈로 가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 이번에 3월 다음 달에 주총에서 이제 등기이사, 대표이사로 선임될 텐데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학철 부회장이면은 이제 LG 구광모 회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외부에서 영입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파격적인 인사 행보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구광모 회장의 첫 인사에서 신학철 부회장의 인사는 가장 파격이었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LG 그룹 내에서 LG 화학의 위치입니다. 사실은 구광모 회장이 4세지 않습니까? 구인회 회장의 정손자가 되는데, 구인회 회장이 LG 그룹을 만든 모태가 LG 화학이죠. 그러니까 럭키치학이라고 불리는 그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모태되는 기업의 수장을 순혈주의가 아닌 외부 출신으로 앉혔다. 사실 이 자체가 엄청난 파격이죠. 파격이네요. 네, 그렇죠. 1957년생입니다. 57년생이면 LG 그룹에는 그 6분의 부회장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그나마 젊습니다. 현재 만 62세로 그 부회장 6인방 중에서는 가장 젊은 축에 들어가고요. 이력을 하나하나 보시면 75년도에 청주고를 졸업합니다. 청주고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의 기계공학과를 졸업합니다. 기계공학과를 나오시고 첫 직장은 풍산금속이라는 곳에 입사를 합니다. 그렇군요. 풍산금속을 하고 이제 84년도에 한국 3M의 대리로 입사를 하는데, 이때 풍산금속에 그러면은 한 6년을 다니신 거죠? 네, 6년 있었습니다. 풍산금속 유 회장이 서울대 문학과 출신이시죠? 그런가요? 굉장히 아마 나이도 비슷한 인상되고요. 그다음에 3M에 입사를 해서 이때부터 이제 능력을 발휘하는데, 첫 번째 능력을 언제 발휘하느냐면, 이렇게 보시면 그 한 8년 만에 임원이 됩니다. 본부장. 그래서 8년 본부장이 되고, 가장 큰 성과를 낸 건 사실은 필리핀 지사장이었어요. 이때 이 4년 기간 만에 매출액을 2배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는 게 필리핀 법인에서 영업인 매출액을 거죠. 2배로 올립니다. 이거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98년도에 미국 본사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2배면은 꽤 큰 거죠.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분이 사실은 그 옛날 KBS TV 같은데 뭐 성공시대 이런 데도 한번 나오셨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 영어를 2년 동안 다 마스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마 필리핀 영어를 쓰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요 때문에 98년도에 미국 본사로 이동해서 우리가 지금 3M하면 제일 유명한 포스트잇 같은 거 개발에 이제 주력이 되는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미국 본사로 이동해서 미국 본사가 어딘가요? 디트로이트인가요? 어딘가요? 디트로이트일 거예요, 여기가.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전자소재 사업 부사장을 하시고 쭉 이제 요때까지 6년도까지 그 총괄 수석 부사장까지 2008년도까지 그 미국에 쭉 계시는데, 요 기간하고 언제가 누구와 겹치냐면 구광모 현 회장이 요 2000년 중반부터 2010년까지 있을 때, 펜실베니아에 있을 때 이분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공부를 하신 게 아니고 공부를 끝내고 거기에서 근무를 했죠. 구광모 회장이. 이때 아마 그러니까 한인들 중에서 3M이라는 회사가 혁신의 아이콘이잖아요. 구광모 회장이 그 당시에 뭐 과장 부장 이때였으니까 혁신의 아이콘 기업에 한국인이 있었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잘하는 한국인이 있었다. 그런 것에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전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총괄 수석 부회장인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사실은 이 위치는요. 그 다음 3M의 회장으로 갈 위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실제 그 현재 그 회장이 나이가 68세예요. 70세쯤 되는데 회장이 물러나면서 차기 회장의 가장 캔디데이트 후보로 영순위로 이 신학철 부회장이 사실 후보에 올라와 있던 상태에서 구광모 회장이 모시고 온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결정을 내리셨겠네요. 그렇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규모는 LG화학이 한 22조 매출이, 예. 3M이 매출이 한 5조쯤 되는 회사 규모. 근데 매출로 이 회사를 따질 게 아니라 이 3M이라는 회사와 LG케미칼이라는 회사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3M은 글로벌한 기업이고 혁신의 아이콘이고 어떤 것에 내놔도 굉장히 혁신 아이콘인데 그런 분을 LG화학에 오는 것 조차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모시고 왔다. 이거는 굉장히 이분에게 큰 기대를 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LG그룹 전반에 퍼져 있는 이제 순혈주의 타파를 위한 목적도 있었는데 네. 또 그럴 만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LG화학은 또 LG전자하고 또 다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또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조직 문화에 얼마나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를 그 고민의 결과물에 볼 수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분 두 분이 있어요. 현재 위에는 그 현재 부회장단이에요. 예. 그 권영수 오늘 기사가 떴죠. 이번에 주 LG 그 등기사로 구본준 부회장이 빠지고 그 신임 등기사로 권영수 회장을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총회에서 아마 등기사로 올라가실 거고 LG전자를 이끄는 조성진 부회장. 그다음에 하이은의 부회장은 LG U+플러스 부회장인데 권영수 부회장과 자리를 바꿨죠. 구광모 회장이 들어서면서 바꿨고 LG디스플레이 한상범 부회장. 사실은 순혈주의 타파의 1호는 누구였냐면은 차세경 부회장이었죠. 예. 이분은 미국 P&G 한국 총괄 사장을 하시고 2003년도에 그러니까 15년 전에 LG 차관을 맡아서 현재 15년 동안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LG에서의 부회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철 부회장이 오셨는데 이번 인사에서 제가 눈여겨볼 만한 분 한 세 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분은 다 이제 외부 영입이죠. 영입이죠. 예. 홍범식 CSO입니다. CSO. 그러니까 경영 전략 팀장이죠. 사장으로 오셨는데 굉장히 젊으세요. 68년생입니다. 68년생을 사장으로 앉혔다. 이것 자체가 파격입니다. LG그룹에서. 현재 사장단 나이가 평균 나이가 60년생. 60년생. 예.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8년 정도 나는, 앞선 예. 분을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로 모시고 왔다. 이분은 학부 자체도 미국에서 하셨어요. 난가주대에서 경영을 하시고 걸메드에서 MBA를 하시고 첫 직장은 SKT 외국인 기업에 있다가 상무까지 하시고 베인앤컴퍼니 대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거기는 이제 컨설팅 컨설팅에서 거죠. 있다가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런 전력이 LG 전자에 한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2006년도에 남용 CEO 부회장이 LG 전자를 주장을 맡으면서 네, 그랬었죠. 그 당시에 맥킨지에 있던 그 파트너 한 분을 이 CSO 자리로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박모 CSO 굉장히 젊은 네, 분이었어요. 네. 비슷한 지금 밟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아, 그랬습니다. 외부 수혈이.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컨설팅 펌에서 온 분을 CS로 앉혔는데 이 구광모 회장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굉장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두 번째 분은 김형남 팀장인데 이분은 자동차계에 있다고 하셨어요. 네, 자동차계에 그러네요. 있다가. 네. 네. 그래서 이번에 LG VC 자동차 팀장을 맡았는 게 지금 이력이고 세 번째가 또 저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김희경 상무에 불과하지만 인사총괄을 맡았어요. 주 LG에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업에서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 LG의 구광모 회장의 밑에서 인사 전략을 총괄하게 되는 거죠. 상무이긴 하지만 인사 전문가시네요. 네, 인사 전문가예요. 네. 서울대 경력을 네. 굉장히 나이도 젊죠. 네. 68년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68년 아니고요.
경영학을 나오시고 68년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세 분이 다 68년생이구나 했는데. 인사총괄을 이번에 맡아서 쭉 이거 외국계 기업.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쭉 외국계 기업에 있었다. 그래서 구광모 회장이 물론 미국에 정보를 했지만 이제 구광모 회장의 첫 번째 혁신 키워드가 어떻게 통할까? 올 1년은 굉장히 지켜볼 만한 그렇군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M이 이제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석유화학 사업과는 관련도 없고 신 부회장님도 석유화학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잘 할 수 있을까요? LG 화학의 사업 구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 LG 화학은 사실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움직입니다. 기초 소재, 이제 원래 화학이 기초 소재죠. 기초 소재 사업하고 신사업으로 배터리 사업하고 자동차 전장 쪽 사업과 전자재료 쪽 사업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신학철 부회장의 과제는 한 3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초 소재는 실적이 되게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LG 화학의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혁신을 일으키라는 게 첫 번째 미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구광모 회장이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었습니다. 그 20년간 적자를 감수하고 작년 3분기에 작년 기준으로 겨우 이제 300억 정도 흑자가 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문제는 20년간 LG화학은 이렇게 배터리 사업에 정성을 들여서 이제 막 흑자가 났는데 중국은 어떻느냐? 중국은 현재 배터리 업체들이 영업이익 20% 이상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은 전기차 사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더 그 선도 기업 아닌가? 선도 기업이었죠. 예.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LG화학,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세 개가 배터리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하고도 다 이렇게 그렇죠.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급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LG 화학은 뭐 GM이나 이런 데서 하면서 뭐 그렇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아는 분들은 빚 좋은 개사를 구했어요. 큰 돈을 못 벌었다는 못 벌었어요. 얘기네요. 어마어마한 투자는 들어갔지만 아직 그 과실을 따먹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보호주의 정책을 쓰면서 배터리 사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왔고 그래서 중국 배터리 회사들은 자국 내 자동차 회사들한테 공급을 하는가 보죠. 충분하죠. 네. 그리고 또 수익을 낸다 이거죠. 중국이 여러 가 핑계를 대면서 사드 같은 핑계를 대면서 우리나라 그렇죠. 삼성, SDI나 LG화학이 못 들어오게 막아놨고요. 보조금을 주지 않은 상태로 중국 보조금을 주면서 키워왔고 그래서 이미 중국은 배터리 사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 기력이 올라서 영업이익 20% 이상 하고 있는데 여전히 LG화학은 영업이익 한 1, 2%대다. 빚 좋은 게 살고. 그렇죠. 이 부분을 정말 성장 동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두 번째 미션이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전기차도 지금 많이 보급되고 이게 하니까. 이제 헤게모니 싸움인 것 같아요. 중국은 자동차 전기차 생산 대수가 이미 200만 대가 넘어서서요. 규모의 경제와 생산성의 코스트 다운이 이미 된 상태예요. 충전소도 많고. 그렇죠. 이미 인프라도 깔려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띄워놓고 바로 수소차로 가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배터리 쪽 하시는 기업들은 해외 시장밖에 없는데 해외 시장에서는 일본의 파나소니까 이 중국의 저가 시장 사이에서 어떻게 전략을 펼까가 아마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민스러울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의 미션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혁신을 어떻게 이제 심을 건가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3M에서 그 수석 부회장 하시면서 그 굉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LG의 차세대 먹거리 중에 하나가 자동차 전장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영업적으로 풀어나갈까가 하나의 또 큰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학철 부회장님 주변에 가까운 인물들이 어떤 분들이 우선 저는 있을까요? 두 축으로 봤는데요. 우선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대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인맥이 중요하죠. 청주고를 나오셨고 57년생인데 같은 청주고를 나오셨고 57년생이 한 분 있습니다. 지금 누굽니까? 청와대. 예.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주고 동창이십니다. 대단하신. 제가 볼 때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르는 사이는 아닐 것 같고요. 예. 모르는 사이는 아닐 것 같고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LG의 선배인데
사실은 LG의 지금 권영수 부회장이 역할을 하고 있던 LG의 강력한 LG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강유식 부회장. 네, 네. 강유식 부회장. 부회장이셨죠. 네. 강유식 부회장은 현재의 구자경 회장에서 구무회장으로 이임할 때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금성에서 LG로 바꾸는 역할도 하셨고, LG와 GS가 분리하는 것도 총괄을 하신 분이고, 현재 LG의 토대를 만드신 이 강유식 부회장 2인자를 할 수 있죠. 예. 이 강유식 부회장이 청주고를 나오시고 선배이긴 하지만 역할을 하셨고, 현직에 있는 또 유력한 CEO 중에 한 분은 SC제일은행 예, 박종복 행장님. CEO가 네. 55년생이니까 두해 선배 같이 학교 다녔겠죠. 그렇겠네요. 예, 또 신학철 부회장과 동문이십니다. 그 외에 재계에서는 한국도자기 김동성 회장 오너 일가죠. 그 형제가 청주고를 나오셨고, 그다음에 뭐그 여러 또 기업들의 오너들이 꽤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인맥이 좀 있고요. 저는 그 인맥도 중요하지만 LG에서는 이분의 글로벌 네트워크 인맥들. 그러니까 3M에 있었으니까 3M의 현재 회장이라든지 3M 여러 그 네트워크에 대한 글로벌 인맥이 훨씬 사업적으로는 이분의 가치가 있지 않나. 신학철 CEO가 끌고 갈 LG화학은 어떤 모습일지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선 수익성을 어떻게 높일까가 첫 번째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의 수익성을 어떻게 확신 높일까. 기초 소재에서 어떻게 혁신을 일으킬까. 배터리 사업은 이제 플러스 흑자가 됐으니까 이제 계속 좋은 일만 남은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렇죠. 있나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원가 경쟁력이 더 치열해질 거고 중국 업체에 대해서 헤게모니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 나갈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기초 소재에서 얼마나 그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또 일으킬까가 아마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 현재 국내의 화학 3사는 LG화학,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하나 정도가 이제 그 기초 소재에서의 그 어떤 굉장히 큰 3파전인데 빅3인데 예. LG화학이 거기서 좀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롯데가 롯데케미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가 그렇죠. 신동부 회장이 여기서 어떻게 선점을 할까도 좀 관심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는 기업 환경과 무한 경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철 부회장은 과연 LG화학과 LG그룹을 변화와 혁신을 즐기는 조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넷플릭스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 되게 관심 사항이에요. 5G 시대가 되면 조금 이제 좀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5G가 되면 U+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돼요. LG전자 그래요? 내에서. 삼성도 해야 될 걸. LG의 이제 분가, 이게 분가 시나리오예요. 제가 만든 분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2, 3.